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잠을 자고 머무는 공간을 넘어 지친 하루의 끝에서 온전한 쉼과 재충전을 얻는 소중한 안식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복잡한 일상을 단순하게 그리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정리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거창한 인테리어나 비싼 가구가 아니더라도 우리 집을 가장 편안하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작은 습관과 아이디어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공간에 작은 영감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 마음이 모여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제 그 첫 번째 공간, 욕실부터 시작합니다. 이곳은 저희 집의 욕실입니다. 저는 욕실을 정리할 때 꼭 필요한 것만 꺼내 둔다는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매일 사용하는 세면도구들은 그 종류가 정말 많아지기 쉬운 품목이죠. 한 번은 친한 동생이 저희 집 화장실이냐며 사진을 한 장 보내왔는데 세면대 위가 마치 화장품 가게를 옮겨놓은 듯 선반 가득 제품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많은 걸 정말 다 사용해? 동생은 망설임 없이 전부 다 쓰는 거야 라고 답하더군요. 물론 모두 사용하는 물건들이라니 할 말은 없었지만 저의 방식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샴푸도 딱 두 종류만 사용합니다. 하나는 두피 관리를 위한 것, 다른 하나는 모발 관리를 위한 것으로 그날 컨디션에 따라 섞어 쓰는 편입니다. 바디워시, 폼 클렌징, 치약, 칫솔, 그리고 핸드워시까지 모든 품목을 딱 한 개씩만 꺼내두고 사용하죠. 이렇게 최소한의 물건만 나와 있으니 시각적으로도 깔끔하고 청소하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수납장 안쪽을 보면 위 칸에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들을, 아래 칸에는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여분의 제품들과 남편의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대부분의 스킨케어를 욕실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남편의 공간을 따로 마련해 두었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정리 팁이 있습니다. 샴푸나 바디워시처럼 형태가 분명하고 무게감이 있는 제품들은 그저 세워두기만 해도 정리가 되지만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 작은 물건들은 그냥 늘어놓으면 오히려 더 어수선해 보입니다. 그럴 때는 이런 사각 바구니를 활용해 보세요. 같은 종류의 물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주기만 해도 순식간에 정돈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욕실 청소에 대한 저만의 비법도 있습니다. 저는 락스나 강력 세제 같은 청소용품을 욕실에 두지 않습니다. 바닥 청소를 할 때마다 그것들을 일일이 드러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시각적으로도 깔끔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용품들은 모두 베란다 창고에 보관하고 대신 욕실에는 이것 하나만 둡니다. 바로 베이킹소다 수세미입니다. 이 수세미를 변기 옆 틈새에 두고 샤워를 하거나 세면대를 사용할 때마다 물을 묻혀 주변을 슥슥 닦아줍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만 관리해주면 물때가 끼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대청소를 해야 하는 주기가 훨씬 길어집니다. 마음먹고 벽까지 문지르며 하는 대청소, 자주 하지 않아도 깨끗함이 오래 유지되는 비결이죠. 샤워를 마친 후에는 사용했던 수건으로 거울의 물기를 한번 닦아주고 스키지를 이용해 샤워부스 벽과 바닥의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저를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 두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욕실 슬리퍼나 변기솔도 모두 공중 부양 방식으로 보관합니다. 특히 변기솔은 위생관리가 어려워 저는 일회용 클리너를 리필해서 사용하는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손이 바로 닿는 곳에 두어 청소가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샤워 후 빠진 머리카락은 절대 바닥에 쌓아두지 않고 바로 정리해서 나오는 것이 저의 철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코너 선반에 물 때는 물건을 너무 많이 올려두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베이킹소다 수세미로 가끔 닦아주기만 하면 생각보다 잘 생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대용량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결혼 초집들이 선물로 대용량 세제나 휴지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용기에 일일이 덜어서 사용했지만 매번 소분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일이 되더군요. 그 선물들을 모두 사용한 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1+1이나 대용량 제품을 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형마트에 가면 저렴한 가격에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지만 쟁여두기는 결국 우리 집의 공간을 차지하고 때로는 다 쓰지 못하고 버리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필요한 만큼만 사자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당장은 조금 더 비싸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불필요한 재고를 보관할 공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정작 다음에 필요할 때 더 좋은 조건으로 구매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의 공간을 희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저의 소비 철학입니다. 이곳은 저희 부부의 옷을 보관하는 옷장입니다. 저는 무늬 없는 오픈형 시스템 행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눈에 제가 가진 모든 옷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옷이 얼마나 있는지 명확하게 보이니까 이런 옷이 있었나 헷갈려서 비슷한 옷을 또 사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붙박이장은 깔끔해 보이지만 가격이 비싸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며 매번 문을 여닫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반면 시스템 행거는 옷을 걸고 빼기가 훨씬 편하고 통풍이 잘 되어 옷 상태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야 하고 수납을 도와줄 몇 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옷을 정리할 때는 먼저 사용자별로 공간을 나눕니다. 이쪽은 남편 옷, 저쪽은 제 옷. 이렇게 구분하면 서로의 옷이 섞일 일이 없어 편리하죠. 하지만 이 공간처럼 좁아서 구분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곳에는 저와 남편의 청바지를 함께 걸어두었는데 언뜻 봐서는 누구의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청바지에는 이렇게 작은 꼬리표를 달아두었습니다. 꼬리표가 있는 것은 제 것, 없는 것은 남편 것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슬랙스처럼 주름이 잘 가는 바지는 절대 접어서 보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바지 거리에 걸어두었다가 남편이 바지 한가운데에 선명하게 줄이 간 채로 외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순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민망하더군요. 그 이후로 모든 슬랙스는 이렇게 길게 걸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지난 코트나 잘 입지 않는 남편의 정장은 옷 커버를 씌워 보관합니다. 특히 불투명한 커버를 사용할 때는 안에 어떤 옷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도록 라벨을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아니네 하며 다시 열고 닫는 수고를 덜 수 있죠. 제가 사용하는 이 사이드 지퍼형 커버는 옷을 꺼내기가 정말 편리해서 아주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옷을 관리하는 가장 큰 원칙은 모든 옷은 건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옷을 예쁘게 접어서 정리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삶은 제게 새로운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제 시간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손길로 살림을 하는 것이었죠. 옷을 하나하나 접는 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저는 옷걸이에 과감한 투자를 했습니다. 한정된 공간에 모든 옷을 걸기 위해 부피가 큰 옷걸이 대신 얇으면서도 옷이 미끄러지지 않는 논슬립 옷걸이로 모두 교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니트를 옷걸이에 걸면 어깨가 늘어나지 않냐고 걱정하시는데 저도 처음엔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니트 원피스는 2년째 이렇게 걸어두고 있지만 늘어짐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논슬립 기능이 어깨와 목 부분을 단단히 잡아주어 아래로 미끄러지며 처지는 현상을 막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접어서 보관하는 옷은 무엇일까요? 속옷, 실내복, 운동복.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모든 옷은 걸어서 보관합니다. 접어서 보관하는 옷들은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수납합니다. 중간에서 하나를 꺼내도 다른 옷들이 무너지거나 섞이지 않아 항상 단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양말 수납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칸막이가 있는 상자를 사용했지만 성인용 양말을 넣기에는 너무 작고 오히려 정리하는 것이 일이 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높이는 낮지만 너비가 넓은 이 상자를 사용합니다. 두꺼운 겨울 양말부터 얇은 여름 양말까지 더 많은 양을 손쉽게 보관할 수 있어 훨씬 실용적입니다. 겨울 패딩처럼 부피가 큰 옷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런 압축 파우치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진공청소기로 공기를 완전히 빼서 돌처럼 납작하게 만드는 비닐 압축팩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쿠션 솜을 그렇게 보관했다가 다시 꺼냈을 때 전혀 부풀어 오르지 않아 쿠션이 방석이 되어버린 슬픈 경험이 있습니다. 의류의 숨이 죽지 않도록 적당히 공기가 통하는 파우치를 사용하고 다시 입을 계절이 되면 건조기에 패딩 관리 모드로 한번 돌려주면 솜이 다시 살아납니다. 저는 저희 집에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모르는 물건이 있다면 그건 저에게 불필요한 물건입니다. 그 물건이 없어도 저는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내가 소유한 물건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리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세탁실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버려질 뻔했던 가구를 재활용하여 수납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문이 달린 수납장이었지만 매번 여닫는 것이 번거로워 문을 떼어내고 오픈형 선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세탁 세제, 건조기 시트, 각종 청소용품들을 종류별로 나누어 보관하고 있죠. 바닥에는 접이식 대야를 사용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대청소를 하는 날에는 이 대야에 필요한 청소 도구들을 모두 담아 이동하며 사용합니다. 청소가 끝나면 솔은 완전히 말려서 제자리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젖은 수건을 빨래 바구니에 바로 넣으면 키키한 냄새와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석으로 된 접이식 수건 건조대를 세탁기에 붙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젖은 수건을 널어 말린 후에 세탁하니 훨씬 위생적이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둘 수 있어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세탁기와 건조기는 사용 후 문을 열어 내부를 환기시켜야 하는데 활짝 열어두면 좁은 세탁실이 더 좁아지죠. 그래서 문이 살짝만 열리도록 고정해주는 자석 홀더를 사용합니다. 공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환기는 충분히 되니 최근에 구매한 물건 중 가장 만족스러운 아이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은 저희 아이의 방입니다. 저희는 과감하게 가장 큰 안방을 아이에게 내주었습니다. 아이의 짐이 온 집안을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의 모든 것을 이 방에 집중시키기로 한 것이죠. 아이의 장난감 수납장으로는 이케아의 칼락스를 선택했습니다. 아이 가구는 예쁘지만 아이가 크면 유치해 보일 수 있는데 칼락스는 디자인이 단순해서 나중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랍, 선반 등 다양한 내부 부품을 조합할 수 있어 실용적이기도 하죠. 아이의 장난감 정리는 완벽한 정돈이 목표가 아닙니다. 레고, 블록처럼 작은 조각이 많은 장난감은 종류별로 투명한 상자에 담아 분류해두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상자를 직접 가져와서 놀고 정리는 그 상자에 다시 담아 넣기만 하면 끝나죠. 쉽게 찾고 쉽게 넣는 것,
그것이 아이방 정리의 핵심입니다. 아이 옷장 역시 새로 사지 않고 기존에 있던 수납장에 행거봉을 달아 재활용했습니다. 아이는 금방 자라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가구를 사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나중에 아이가 더 크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좋은 성인용 가구를 사줄 계획입니다. 아이의 실내복처럼 자주 갈아입는 옷은 굳이 접지 않고 이렇게 걸어둡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입고 벗는 옷을 매번 접는 것은 상당한 노동입니다. 살림은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고 소중한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의 기술입니다. 여러분의 공간에도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어 집이 진정한 휴식과 행복의 장소가 되기를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잠을 자고 머무는 공간을 넘어 지친 하루의 끝에서 온전한 쉼과 재충전을 얻는 소중한 안식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복잡한 일상을 단순하게 그리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정리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거창한 인테리어나 비싼 가구가 아니더라도 우리 집을 가장 편안하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작은 습관과 아이디어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공간에 작은 영감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 마음이 모여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제 그 첫 번째 공간, 욕실부터 시작합니다. 이곳은 저희 집의 욕실입니다. 저는 욕실을 정리할 때 꼭 필요한 것만 꺼내 둔다는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매일 사용하는 세면도구들은 그 종류가 정말 많아지기 쉬운 품목이죠. 한 번은 친한 동생이 저희 집 화장실이냐며 사진을 한 장 보내왔는데 세면대 위가 마치 화장품 가게를 옮겨놓은 듯 선반 가득 제품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많은 걸 정말 다 사용해? 동생은 망설임 없이 전부 다 쓰는 거야 라고 답하더군요. 물론 모두 사용하는 물건들이라니 할 말은 없었지만 저의 방식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샴푸도 딱 두 종류만 사용합니다. 하나는 두피 관리를 위한 것, 다른 하나는 모발 관리를 위한 것으로 그날 컨디션에 따라 섞어 쓰는 편입니다. 바디워시, 폼 클렌징, 치약, 칫솔, 그리고 핸드워시까지 모든 품목을 딱 한 개씩만 꺼내두고 사용하죠. 이렇게 최소한의 물건만 나와 있으니 시각적으로도 깔끔하고 청소하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수납장 안쪽을 보면 위 칸에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들을, 아래 칸에는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여분의 제품들과 남편의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대부분의 스킨케어를 욕실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남편의 공간을 따로 마련해 두었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정리 팁이 있습니다. 샴푸나 바디워시처럼 형태가 분명하고 무게감이 있는 제품들은 그저 세워두기만 해도 정리가 되지만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 작은 물건들은 그냥 늘어놓으면 오히려 더 어수선해 보입니다. 그럴 때는 이런 사각 바구니를 활용해 보세요. 같은 종류의 물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주기만 해도 순식간에 정돈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욕실 청소에 대한 저만의 비법도 있습니다. 저는 락스나 강력 세제 같은 청소용품을 욕실에 두지 않습니다. 바닥 청소를 할 때마다 그것들을 일일이 드러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시각적으로도 깔끔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용품들은 모두 베란다 창고에 보관하고 대신 욕실에는 이것 하나만 둡니다. 바로 베이킹소다 수세미입니다. 이 수세미를 변기 옆 틈새에 두고 샤워를 하거나 세면대를 사용할 때마다 물을 묻혀 주변을 슥슥 닦아줍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만 관리해주면
물때가 끼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대청소를 해야 하는 주기가 훨씬 길어집니다. 마음먹고 벽까지 문지르며 하는 대청소, 자주 하지 않아도 깨끗함이 오래 유지되는 비결이죠. 샤워를 마친 후에는 사용했던 수건으로 거울의 물기를 한번 닦아주고 스키지를 이용해 샤워부스 벽과 바닥의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저를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 두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욕실 슬리퍼나 변기솔도 모두 공중 부양 방식으로 보관합니다. 특히 변기솔은 위생관리가 어려워 저는 일회용 클리너를 리필해서 사용하는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손이 바로 닿는 곳에 두어 청소가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샤워 후 빠진 머리카락은 절대 바닥에 쌓아두지 않고 바로 정리해서 나오는 것이 저의 철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코너 선반의 물때는 물건을 너무 많이 올려두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베이킹소다 수세미로 가끔 닦아주기만 하면 생각보다 잘 생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대용량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결혼 초집들이 선물로 대용량 세제나 휴지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용기에 일일이 덜어서 사용했지만 매번 소분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일이 되더군요. 그 선물들을 모두 사용한 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1+1이나 대용량 제품을 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형마트에 가면 저렴한 가격에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지만 쟁여두기는 결국 우리 집의 공간을 차지하고 때로는 다 쓰지 못하고 버리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필요한 만큼만 사자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당장은 조금 더 비싸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불필요한 재고를 보관할 공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정작 다음에 필요할 때 더 좋은 조건으로 구매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의 공간을 희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저의 소비 철학입니다. 이곳은 저희 부부의 옷을 보관하는 옷장입니다. 저는 무늬 없는 오픈형 시스템 행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눈에 제가 가진 모든 옷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옷이 얼마나 있는지 명확하게 보이니까 이런 옷이 있었나 헷갈려서 비슷한 옷을 또 사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붙박이장은 깔끔해 보이지만 가격이 비싸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며 매번 문을 여닫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반면 시스템 행거는 옷을 걸고 빼기가 훨씬 편하고 통풍이 잘 되어 옷 상태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야 하고 수납을 도와줄 몇 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옷을 정리할 때는 먼저 사용자별로 공간을 나눕니다. 이쪽은 남편 옷, 저쪽은 제 옷. 이렇게 구분하면 서로의 옷이 섞일 일이 없어 편리하죠. 하지만 이 공간처럼 좁아서 구분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곳에는 저와 남편의 청바지를 함께 걸어두었는데 언뜻 봐서는 누구의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청바지에는 이렇게 작은 꼬리표를 달아두었습니다. 꼬리표가 있는 것은 제 것, 없는 것은 남편 것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슬랙스처럼 주름이 잘 가는 바지는 절대 접어서 보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바지 거리에 걸어두었다가 남편이 바지 한가운데에 선명하게 줄이 간 채로 외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순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민망하더군요. 그 이후로 모든 슬랙스는 이렇게 길게 걸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지난 코트나 잘 입지 않는 남편의 정장은 옷 커버를 씌워 보관합니다. 특히 불투명한 커버를 사용할 때는 안에 어떤 옷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도록 라벨을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아니네 하며 다시 열고 닫는 수고를 덜 수 있죠. 제가 사용하는 이 사이드 지퍼형 커버는
옷을 꺼내기가 정말 편리해서 아주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옷을 관리하는 가장 큰 원칙은 모든 옷은 건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옷을 예쁘게 접어서 정리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삶은 제게 새로운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제 시간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손길로 살림을 하는 것이었죠. 옷을 하나하나 접는 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저는 옷걸이에 과감한 투자를 했습니다. 한정된 공간에 모든 옷을 걸기 위해 부피가 큰 옷걸이 대신 얇으면서도 옷이 미끄러지지 않는 논슬립 옷걸이로 모두 교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니트를 옷걸이에 걸면 어깨가 늘어나지 않냐고 걱정하시는데 저도 처음엔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니트 원피스는 2년째 이렇게 걸어두고 있지만 늘어짐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논슬립 기능이 어깨와 목 부분을 단단히 잡아주어 아래로 미끄러지며 처지는 현상을 막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접어서 보관하는 옷은 무엇일까요? 속옷, 실내복, 운동복.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모든 옷은 걸어서 보관합니다. 접어서 보관하는 옷들은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수납합니다. 중간에서 하나를 꺼내도 다른 옷들이 무너지거나 섞이지 않아 항상 단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양말 수납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칸막이가 있는 상자를 사용했지만 성인용 양말을 넣기에는 너무 작고 오히려 정리하는 것이 일이 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높이는 낮지만 너비가 넓은 이 상자를 사용합니다. 두꺼운 겨울 양말부터 얇은 여름 양말까지 더 많은 양을 손쉽게 보관할 수 있어 훨씬 실용적입니다. 겨울 패딩처럼 부피가 큰 옷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런 압축 파우치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진공 청소기로 공기를 완전히 빼서 돌처럼 납작하게 만드는 비닐 압축팩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쿠션 솜을 그렇게 보관했다가 다시 꺼냈을 때 전혀 부풀어 오르지 않아 쿠션이 방석이 되어버린 슬픈 경험이 있습니다. 의류의 숨이 죽지 않도록 적당히 공기가 통하는 파우치를 사용하고 다시 입을 계절이 되면 건조기에 패딩 관리 모드로 한번 돌려주면 솜이 다시 살아납니다. 저는 저희 집에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모르는 물건이 있다면 그건 저에게 불필요한 물건입니다. 그 물건이 없어도 저는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내가 소유한 물건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리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세탁실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버려질 뻔했던 가구를 재활용하여 수납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문이 달린 수납장이었지만 매번 여닫는 것이 번거로워 문을 떼어내고 오픈형 선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세탁 세제, 건조기 시트, 각종 청소용품들을 종류별로 나누어 보관하고 있죠. 바닥에는 접이식 대야를 사용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대청소를 하는 날에는 이 대야에 필요한 청소 도구들을 모두 담아 이동하며 사용합니다. 청소가 끝나면 솔은 완전히 말려서 제자리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젖은 수건을 빨래 바구니에 바로 넣으면 키키한 냄새와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석으로 된 접이식 수건 건조대를 세탁기에 붙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젖은 수건을 널어 말린 후에 세탁하니 훨씬 위생적이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둘 수 있어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세탁기와 건조기는 사용 후 문을 열어 내부를 환기시켜야 하는데 활짝 열어두면 좁은 세탁실이 더 좁아지죠. 그래서 문이 살짝만 열리도록 고정해주는 자석 홀더를 사용합니다. 공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환기는 충분히 되니 최근에 구매한 물건 중 가장 만족스러운 아이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은 저희 아이의 방입니다.
저희는 과감하게 가장 큰 안방을 아이에게 내주었습니다. 아이의 짐이 온 집안을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의 모든 것을 이 방에 집중시키기로 한 것이죠. 아이의 장난감 수납장으로는 이케아의 칼락스를 선택했습니다. 아이 가구는 예쁘지만 아이가 크면 유치해 보일 수 있는데 칼락스는 디자인이 단순해서 나중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랍, 선반 등 다양한 내부 부품을 조합할 수 있어 실용적이기도 하죠. 아이의 장난감 정리는 완벽한 정돈이 목표가 아닙니다. 레고, 블록처럼 작은 조각이 많은 장난감은 종류별로 투명한 상자에 담아 분류해두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상자를 직접 가져와서 놀고 정리는 그 상자에 다시 담아 넣기만 하면 끝나죠. 쉽게 찾고 쉽게 넣는 것, 그것이 아이방 정리의 핵심입니다. 아이 옷장 역시 새로 사지 않고 기존에 있던 수납장에 행거봉을 달아 재활용했습니다. 아이는 금방 자라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가구를 사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나중에 아이가 더 크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좋은 성인용 가구를 사줄 계획입니다. 아이의 실내복처럼 자주 갈아입는 옷은 굳이 접지 않고 이렇게 걸어둡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입고 벗는 옷을 매번 접는 것은 상당한 노동입니다. 살림은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고 소중한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의 기술입니다. 여러분의 공간에도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어 집이 진정한 휴식과 행복의 장소가 되기를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잠을 자고 머무는 공간을 넘어 지친 하루의 끝에서 온전한 쉼과 재충전을 얻는 소중한 안식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복잡한 일상을 단순하게 그리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정리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거창한 인테리어나 비싼 가구가 아니더라도 우리 집을 가장 편안하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작은 습관과 아이디어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공간에 작은 영감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 마음이 모여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제 그 첫 번째 공간, 욕실부터 시작합니다. 이곳은 저희 집의 욕실입니다. 저는 욕실을 정리할 때 꼭 필요한 것만 꺼내 둔다는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매일 사용하는 세면도구들은 그 종류가 정말 많아지기 쉬운 품목이죠. 한 번은 친한 동생이 저희 집 화장실이냐며 사진을 한 장 보내왔는데 세면대 위가 마치 화장품 가게를 옮겨놓은 듯 선반 가득 제품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많은 걸 정말 다 사용해? 동생은 망설임 없이 전부 다 쓰는 거야 라고 답하더군요. 물론 모두 사용하는 물건들이라니 할 말은 없었지만 저의 방식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샴푸도 딱 두 종류만 사용합니다. 하나는 두피 관리를 위한 것, 다른 하나는 모발 관리를 위한 것으로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섞어 쓰는 편입니다. 바디워시, 폼 클렌징, 치약, 칫솔, 그리고 핸드워시까지 모든 품목을 딱 한 개씩만 꺼내두고 사용하죠. 이렇게 최소한의 물건만 나와 있으니 시각적으로도 깔끔하고 청소하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수납장 안쪽을 보면 위 칸에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들을, 아래 칸에는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여분의 제품들과 남편의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대부분의 스킨케어를 욕실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남편의 공간을 따로 마련해 두었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정리 팁이 있습니다. 샴푸나 바디워시처럼 형태가 분명하고 무게감이 있는 제품들은 그저 세워두기만 해도 정리가 되지만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 작은 물건들은 그냥 늘어놓으면 오히려 더 어수선해 보입니다. 그럴 때는 이런 사각 바구니를 활용해 보세요. 같은 종류의 물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주기만 해도 순식간에 정돈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욕실 청소에 대한 저만의 비법도 있습니다. 저는 락스나 강력 세제 같은 청소용품을 욕실에 두지 않습니다. 바닥 청소를 할 때마다 그것들을 일일이 드러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시각적으로도 깔끔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용품들은 모두 베란다 창고에 보관하고 대신 욕실에는 이것 하나만 둡니다. 바로 베이킹소다 수세미입니다. 이 수세미를 변기 옆 틈새에 두고 샤워를 하거나 세면대를 사용할 때마다 물을 묻혀 주변을 슥슥 닦아줍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만 관리해주면 물때가 끼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대청소를 해야 하는 주기가 훨씬 길어집니다. 마음먹고 벽까지 문지르며 하는 대청소, 자주 하지 않아도 깨끗함이 오래 유지되는 비결이죠. 샤워를 마친 후에는 사용했던 수건으로 거울의 물기를 한번 닦아주고 스키지를 이용해 샤워부스 벽과 바닥의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저를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 두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욕실 슬리퍼나 변기솔도 모두 공중 부양 방식으로 보관합니다. 특히 변기솔은 위생관리가 어려워 저는 일회용 클리너를 리필해서 사용하는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손이 바로 닿는 곳에 두어 청소가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샤워 후 빠진 머리카락은 절대 바닥에 쌓아두지 않고 바로 정리해서 나오는 것이 저의 철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코너 선반의 물때는 물건을 너무 많이 올려두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베이킹소다 수세미로 가끔 닦아주기만 하면 생각보다 잘 생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대용량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결혼 초집들이 선물로 대용량 세제나 휴지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용기에 일일이 덜어서 사용했지만 매번 소분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일이 되더군요. 그 선물들을 모두 사용한 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1+1이나 대용량 제품을 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형마트에 가면 저렴한 가격에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지만 쟁여두기는 결국 우리 집의 공간을 차지하고 때로는 다 쓰지 못하고 버리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필요한 만큼만 사자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당장은 조금 더 비싸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불필요한 재고를 보관할 공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정작 다음에 필요할 때 더 좋은 조건으로 구매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의 공간을 희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저의 소비 철학입니다. 이곳은 저희 부부의 옷을 보관하는 옷장입니다. 저는 무늬 없는 오픈형 시스템 행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눈에 제가 가진 모든 옷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옷이 얼마나 있는지 명확하게 보이니까 이런 옷이 있었나 헷갈려서 비슷한 옷을 또 사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붙박이장은 깔끔해 보이지만 가격이 비싸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며 매번 문을 여닫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반면 시스템 행거는 옷을 걸고 빼기가 훨씬 편하고 통풍이 잘 되어 옷 상태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야 하고 수납을 도와줄 몇 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옷을 정리할 때는 먼저 사용자별로 공간을 나눕니다. 이쪽은 남편 옷, 저쪽은 제 옷. 이렇게 구분하면 서로의 옷이 섞일 일이 없어 편리하죠. 하지만 이 공간처럼 좁아서 구분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곳에는 저와 남편의 청바지를 함께 걸어두었는데 언뜻 봐서는 누구의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청바지에는 이렇게 작은 꼬리표를 달아두었습니다. 꼬리표가 있는 것은 제 것, 없는 것은 남편 것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슬랙스처럼 주름이 잘 가는 바지는 절대 접어서 보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바지 거리에 걸어두었다가 남편이 바지 한가운데에 선명하게 줄이 간 채로 외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순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민망하더군요. 그 이후로 모든 슬랙스는 이렇게 길게 걸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지난 코트나 잘 입지 않는 남편의 정장은 옷 커버를 씌워 보관합니다. 특히 불투명한 커버를 사용할 때는 안에 어떤 옷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도록 라벨을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아니네 하며 다시 열고 닫는 수고를 덜 수 있죠. 제가 사용하는 이 사이드 지퍼형 커버는 옷을 꺼내기가 정말 편리해서 아주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옷을 관리하는 가장 큰 원칙은 모든 옷은 건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옷을 예쁘게 접어서 정리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삶은 제게 새로운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제 시간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손길로 살림을 하는 것이었죠. 옷을 하나하나 접는 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저는 옷걸이에 과감한 투자를 했습니다. 한정된 공간에 모든 옷을 걸기 위해 부피가 큰 옷걸이 대신 얇으면서도 옷이 미끄러지지 않는 논슬립 옷걸이로 모두 교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니트를 옷걸이에 걸면 어깨가 늘어나지 않냐고 걱정하시는데 저도 처음엔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니트 원피스는 2년째 이렇게 걸어두고 있지만 늘어짐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논슬립 기능이 어깨와 목 부분을 단단히 잡아주어 아래로 미끄러지며 처지는 현상을 막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접어서 보관하는 옷은 무엇일까요? 속옷, 실내복, 운동복.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모든 옷은 걸어서 보관합니다. 접어서 보관하는 옷들은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수납합니다. 중간에서 하나를 꺼내도 다른 옷들이 무너지거나 섞이지 않아 항상 단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양말 수납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칸막이가 있는 상자를 사용했지만 성인용 양말을 넣기에는 너무 작고 오히려 정리하는 것이 일이 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높이는 낮지만 너비가 넓은 이 상자를 사용합니다. 두꺼운 겨울 양말부터 얇은 여름 양말까지 더 많은 양을 손쉽게 보관할 수 있어 훨씬 실용적입니다. 겨울 패딩처럼 부피가 큰 옷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런 압축 파우치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진공청소기로 공기를 완전히 빼서 돌처럼 납작하게 만드는 비닐 압축팩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쿠션 솜을 그렇게 보관했다가 다시 꺼냈을 때 전혀 부풀어 오르지 않아 쿠션이 방석이 되어버린 슬픈 경험이 있습니다. 의류의 숨이 죽지 않도록 적당히 공기가 통하는 파우치를 사용하고 다시 입을 계절이 되면 건조기에 패딩 관리 모드로 한번 돌려주면 솜이 다시 살아납니다. 저는 저희 집에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모르는 물건이 있다면 그건 저에게 불필요한 물건입니다. 그 물건이 없어도 저는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내가 소유한 물건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리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세탁실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버려질 뻔했던 가구를 재활용하여 수납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문이 달린 수납장이었지만 매번 여닫는 것이 번거로워 문을 떼어내고 오픈형 선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세탁 세제, 건조기 시트, 각종 청소용품들을 종류별로 나누어 보관하고 있죠. 바닥에는 접이식 대야를 사용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대청소를 하는 날에는
이 대야에 필요한 청소 도구들을 모두 담아 이동하며 사용합니다. 청소가 끝나면 솔은 완전히 말려서 제자리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젖은 수건을 빨래 바구니에 바로 넣으면 키키한 냄새와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석으로 된 접이식 수건 건조대를 세탁기에 붙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젖은 수건을 널어 말린 후에 세탁하니 훨씬 위생적이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둘 수 있어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세탁기와 건조기는 사용 후 문을 열어 내부를 환기시켜야 하는데 활짝 열어두면 좁은 세탁실이 더 좁아지죠. 그래서 문이 살짝만 열리도록 고정해주는 자석 홀더를 사용합니다. 공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환기는 충분히 되니 최근에 구매한 물건 중 가장 만족스러운 아이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은 저희 아이의 방입니다. 저희는 과감하게 가장 큰 안방을 아이에게 내주었습니다. 아이의 짐이 온 집안을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의 모든 것을 이 방에 집중시키기로 한 것이죠. 아이의 장난감 수납장으로는 이케아의 칼락스를 선택했습니다. 아이 가구는 예쁘지만 아이가 크면 유치해 보일 수 있는데 칼락스는 디자인이 단순해서 나중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랍, 선반 등 다양한 내부 부품을 조합할 수 있어 실용적이기도 하죠. 아이의 장난감 정리는 완벽한 정돈이 목표가 아닙니다. 레고, 블록처럼 작은 조각이 많은 장난감은 종류별로 투명한 상자에 담아 분류해두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상자를 직접 가져와서 놀고 정리는 그 상자에 다시 담아 넣기만 하면 끝나죠. 쉽게 찾고 쉽게 넣는 것, 그것이 아이 방 정리의 핵심입니다. 아이 옷장 역시 새로 사지 않고 기존에 있던 수납장에 행거봉을 달아 재활용했습니다. 아이는 금방 자라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가구를 사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나중에 아이가 더 크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좋은 성인용 가구를 사줄 계획입니다. 아이의 실내복처럼 자주 갈아입는 옷은 굳이 접지 않고 이렇게 걸어둡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입고 벗는 옷을 매번 접는 것은 상당한 노동입니다. 살림은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고 소중한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의 기술입니다. 여러분의 공간에도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어 집이 진정한 휴식과 행복의 장소가 되기를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잠을 자고 머무는 공간을 넘어 지친 하루의 끝에서 온전한 쉼과 재충전을 얻는 소중한 안식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복잡한 일상을 단순하게 그리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정리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거창한 인테리어나 비싼 가구가 아니더라도 우리 집을 가장 편안하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작은 습관과 아이디어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공간에 작은 영감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 마음이 모여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제 그 첫 번째 공간, 욕실부터 시작합니다. 이곳은 저희 집의 욕실입니다. 저는 욕실을 정리할 때 꼭 필요한 것만 꺼내 둔다는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매일 사용하는 세면도구들은 그 종류가 정말 많아지기 쉬운 품목이죠. 한 번은 친한 동생이 저희 집 화장실이냐며 사진을 한 장 보내왔는데 세면대 위가 마치 화장품 가게를 옮겨놓은 듯 선반 가득 제품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많은 걸 정말 다 사용해? 동생은 망설임 없이 전부 다 쓰는 거야 라고 답하더군요. 물론 모두 사용하는 물건들이라니 할 말은 없었지만
저의 방식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샴푸도 딱 두 종류만 사용합니다. 하나는 두피 관리를 위한 것, 다른 하나는 모발 관리를 위한 것으로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섞어 쓰는 편입니다. 바디워시, 폼 클렌징, 치약, 칫솔, 그리고 핸드워시까지 모든 품목을 딱 한 개씩만 꺼내두고 사용하죠. 이렇게 최소한의 물건만 나와 있으니 시각적으로도 깔끔하고 청소하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수납장 안쪽을 보면 위 칸에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들을, 아래 칸에는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여분의 제품들과 남편의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대부분의 스킨케어를 욕실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남편의 공간을 따로 마련해 두었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정리 팁이 있습니다. 샴푸나 바디워시처럼 형태가 분명하고 무게감이 있는 제품들은 그저 세워두기만 해도 정리가 되지만,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 작은 물건들은 그냥 늘어놓으면 오히려 더 어수선해 보입니다. 그럴 때는 이런 사각 바구니를 활용해 보세요. 같은 종류의 물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주기만 해도 순식간에 정돈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욕실 청소에 대한 저만의 비법도 있습니다. 저는 락스나 강력 세제 같은 청소용품을 욕실에 두지 않습니다. 바닥 청소를 할 때마다 그것들을 일일이 드러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시각적으로도 깔끔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용품들은 모두 베란다 창고에 보관하고 대신 욕실에는 이것 하나만 둡니다. 바로 베이킹소다 수세미입니다. 이 수세미를 변기 옆 틈새에 두고 샤워를 하거나 세면대를 사용할 때마다 물을 묻혀 주변을 슥슥 닦아줍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만 관리해주면 물때가 끼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대청소를 해야 하는 주기가 훨씬 길어집니다. 마음먹고 벽까지 문지르며 하는 대청소, 자주 하지 않아도 깨끗함이 오래 유지되는 비결이죠. 샤워를 마친 후에는 사용했던 수건으로 거울의 물기를 한번 닦아주고 스키지를 이용해 샤워부스 벽과 바닥의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저를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 두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욕실 슬리퍼나 변기솔도 모두 공중 부양 방식으로 보관합니다. 특히 변기솔은 위생관리가 어려워 저는 일회용 클리너를 리필해서 사용하는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손이 바로 닿는 곳에 두어 청소가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샤워 후 빠진 머리카락은 절대 바닥에 쌓아두지 않고 바로 정리해서 나오는 것이 저의 철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코너 선반의 물때는 물건을 너무 많이 올려두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베이킹소다 수세미로 가끔 닦아주기만 하면 생각보다 잘 생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대용량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결혼 초집들이 선물로 대용량 세제나 휴지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용기에 일일이 덜어서 사용했지만 매번 소분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일이 되더군요. 그 선물들을 모두 사용한 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1+1이나 대용량 제품을 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형마트에 가면 저렴한 가격에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지만 쟁여두기는 결국 우리 집의 공간을 차지하고 때로는 다 쓰지 못하고 버리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필요한 만큼만 사자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당장은 조금 더 비싸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불필요한 재고를 보관할 공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정작 다음에 필요할 때 더 좋은 조건으로 구매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의 공간을 희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저의 소비 철학입니다. 이곳은 저희 부부의 옷을 보관하는 옷장입니다. 저는 무늬 없는 오픈형 시스템 행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눈에 제가 가진 모든 옷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옷이 얼마나 있는지 명확하게 보이니까 이런 옷이 있었나 헷갈려서 비슷한 옷을 또 사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붙박이장은 깔끔해 보이지만 가격이 비싸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며 매번 문을 여닫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반면 시스템 행거는 옷을 걸고 빼기가 훨씬 편하고 통풍이 잘 되어 옷 상태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야 하고 수납을 도와줄 몇 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옷을 정리할 때는 먼저 사용자별로 공간을 나눕니다. 이쪽은 남편 옷, 저쪽은 제 옷. 이렇게 구분하면 서로의 옷이 섞일 일이 없어 편리하죠. 하지만 이 공간처럼 좁아서 구분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곳에는 저와 남편의 청바지를 함께 걸어두었는데 언뜻 봐서는 누구의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청바지에는 이렇게 작은 꼬리표를 달아두었습니다. 꼬리표가 있는 것은 제 것, 없는 것은 남편 것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슬랙스처럼 주름이 잘 가는 바지는 절대 접어서 보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바지 거리에 걸어두었다가 남편이 바지 한가운데에 선명하게 줄이 간 채로 외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순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민망하더군요. 그 이후로 모든 슬랙스는 이렇게 길게 걸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지난 코트나 잘 입지 않는 남편의 정장은 옷 커버를 씌워 보관합니다. 특히 불투명한 커버를 사용할 때는 안에 어떤 옷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도록 라벨을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아니네 하며 다시 열고 닫는 수고를 덜 수 있죠. 제가 사용하는 이 사이드 지퍼형 커버는 옷을 꺼내기가 정말 편리해서 아주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옷을 관리하는 가장 큰 원칙은 모든 옷은 건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옷을 예쁘게 접어서 정리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삶은 제게 새로운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제 시간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손길로 살림을 하는 것이었죠. 옷을 하나하나 접는 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저는 옷걸이에 과감한 투자를 했습니다. 한정된 공간에 모든 옷을 걸기 위해 부피가 큰 옷걸이 대신 얇으면서도 옷이 미끄러지지 않는 논슬립 옷걸이로 모두 교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니트를 옷걸이에 걸면 어깨가 늘어나지 않냐고 걱정하시는데 저도 처음엔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니트 원피스는 2년째 이렇게 걸어두고 있지만 늘어짐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논슬립 기능이 어깨와 목 부분을 단단히 잡아주어 아래로 미끄러지며 처지는 현상을 막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접어서 보관하는 옷은 무엇일까요? 속옷, 실내복, 운동복.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모든 옷은 걸어서 보관합니다. 접어서 보관하는 옷들은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수납합니다. 중간에서 하나를 꺼내도 다른 옷들이 무너지거나 섞이지 않아 항상 단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양말 수납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칸막이가 있는 상자를 사용했지만 성인용 양말을 넣기에는 너무 작고 오히려 정리하는 것이 일이 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높이는 낮지만 너비가 넓은 이 상자를 사용합니다. 두꺼운 겨울 양말부터 얇은 여름 양말까지 더 많은 양을 손쉽게 보관할 수 있어 훨씬 실용적입니다. 겨울 패딩처럼 부피가 큰 옷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런 압축 파우치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진공청소기로 공기를 완전히 빼서 돌처럼 납작하게 만드는 비닐 압축팩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쿠션 솜을 그렇게 보관했다가 다시 꺼냈을 때 전혀 부풀어 오르지 않아 쿠션이 방석이 되어버린 슬픈 경험이 있습니다. 의류의 숨이 죽지 않도록 적당히 공기가 통하는 파우치를 사용하고 다시 입을 계절이 되면
건조기에 패딩 관리 모드로 한번 돌려주면 솜이 다시 살아납니다. 저는 저희 집에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